지금부터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직을 적게 한 편은 아니라서 제가 이직을 할 때 솔루션과 그다음에 제가 면접을 계속 제 이후에는 면접을 계속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HR 담당자들이나 같은 대표들 경영진들 입장에서 어떤 애들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서치 단계부터 들어가요. 지금 취업 준비를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잡서치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요? 잡코리아. 어디? 링, 어디? 링커리? 커리어 커리어. 네.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람인. 사람이 들어가요? 일단 원티드. 잡코리아. 잡코리아 있고, 잡플래닛. 그 다음에 리멤버 알아요? 리멤버 여기 경영직 좀 근무하신 분들 리멤버 아실 건데. 리멤버가 명함 사진 찍으면 입력돼가지고 저장되는. 그 좋은 그걸 모르시는구나. 리멤버가 그 3.3 아세요? 3.3 여러분 아실 건데. 환급 서비스. 왜냐면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카카오톡에 그 3.3 대표가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 만든 사람인데 리멤버를 만들고 엑시트를 하시고 3.3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 대표는. 제가 3.3도 만나봤는데 정말 대단한데 그 리멤버란 게 정말 웃긴 게 OCR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OCR.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대로 입혀지잖아요. 그 글자하고 이런 것들. 인식률. 예전에 인식률이 안 좋았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 OCR이 있기 전에 리멤버라는 회사가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이 타이틀로 리멤버를 명함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명함을 계속 보관하고 모바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찍어서 그 부분을 그대로 OCR에서 이제 넣는 그거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OCR 기능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알바생들을 그러다가 사진 찍히잖아요. 뒤에서 계속 수기로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비시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했는데 대단하면서요. 나중에 집에 가서 리멤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비즈니스 이거를 안 하다 보니까 명함이 필요 없는데 거기가 처음에 리멤버로 해서 엑시트를 한번 하고 이 사람은 3.3을 갔지만 기존에 있던 회사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이 회사가 그 다음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한 게 채용이에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 이 리멤버를 쓰니까 계속 리텐션이 저장하고 사진 하니까 여기에 채널 위에 배너를 하나 띄워서 채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모든 헤드헌터사들이 다 이쪽에 들어오게끔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채용 공고가 떨어지죠. 신규. 그래서 보시고 거기서 지원할 수도 있고 헤드헌팅 회사 서치펌 회사들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또 블랙이었는데 블랙 프리미엄이었는데 연봉 1억 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관리받는 약간 그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로 돼 있어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리멤버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안 보셨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링크트인은 들어가세요? 링크트인 쓰신 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링크트인은 어차피 그 서치펌이나 이런 쪽에서도 연락 오지만 일반 저 같은 경영진이나 CSO나 저 대표들이 거기서 보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티타임 하자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거기서 필요한 것도 좋은 거니까 링크트인도 쓰시면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썼던 부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디드는 들어보셨어요? 인디드는 안 봤구나. 인디드는 해외 글로벌 그 사이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인디드를 써봤을 때 좋은 점은 제도 안 한 회사들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면 정기적으로 자기한테 푸시를 줘요. 그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장을 해놨다가 자기 알람 해놓고 자기가 전략 직군이나 이쪽 직군이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메일로 뿌려줘요. 그래서 저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계 기업 전문 사이트는 여기 피플렌잡, 이 피플렌잡에서 여기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가 단점은 단기 알바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 외국인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외국계 취업할 때 컨설팅 그 폼이나 괜찮은 회사들 외국계 기업들 그런 정보들은 여기는 그나마 잘 돼 있습니다. 링크트인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외국계를 안 가실 거면 스타트업들은 다음 장부터 예, 저는 저 링크트인을 프로필을 잘 해놨고요. 만약에 가입하시고 저한테 저기 초대를 하시면 제가 어셉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링크트인이 제일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를 돈 안 들이고 셀프 광고를 애드를 할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저는 이걸로 오퍼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안 간 곳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갔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안 가도 그 사람하고 인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는 티타임 가지고 아직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도와주고 무료로 그냥 자문을 해드린 적도 있었고 제가 못 가니까 그런 케이스니까 서로 약간 윈윈할 수 있다. 저도 여기 통해서 인력을 많이 받은 것도 좀 추천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이나 잡코리아를 했는데 잡코리아를 제가 왜 저기 비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나쁘진 않은데 잠매칭을 떴을 때 알람을 할 때 제가 봤는데 뭐 저도 이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이직을 할 때 써봤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만약 데이터 쪽에 한다면 한번 그쪽에 그 알고리즘 한번 들어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일 형편없는 데가 사실은 자포리하고 원티드거든요. 지금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개취로서는 저는 사람인하고 자플래닛하고 링크트인하고 인디드 설정을 넣고 자주 와요. 그러면 크로스 체킹해서 들어오는데 인디드는 모든 서치펌 회사들이 다 인디드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윙크스톤의 전략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서치펌이 한 5군데가 똑같은 걸 가지고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썼잖아요. 어느 서치펌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면 요즘 서치펌은 진짜 형편없는 게 자기네들이 일을 안 하고 우리한테 다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끔 만들고 이력서든 뭐든 코칭을 하는 것도 정말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린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구매에 맞는 서치 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대화를 했을 때 괜찮으면 그 사람 통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고 사람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AI 이쪽의 일치율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쪽을 많이 잘 열어준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 써도 자소서 써가지고 읽었는데 연락 안 오는데 여기 혹시 취업 준비를 하시니까 읽었는데 연락 안 오는 데들 많잖아요. 다 경험 있으신데? 그러니까 저는 연락 다 줘요. 연락 다 주는데 연락 안 오는 게 잡코리아가 연락 진짜 안 오고 요거는 제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 다 취합한 걸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는 많이 안 오지만 그래도 자쿠리아보다 많이 와요. 맞죠? 맞죠? 들려온다. 근데 사람이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람인의 그거를 좀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 사람이는 그냥 서브로 보면 메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봤던 것들 중에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자, 자기가 회사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 분, 나름대로. 연봉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각 머리, 지리적. 네, 어, 또, 약간 아레나는 없어요? 약간 포지션, 막 자기가 지금 뭐 일하고 싶어. 아직까지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신입으로서 제일 많이 보는 건 거리?
급여. 급여.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급여 어느 정도 받았으면 맞을 것 같아요. 멘트 하고 싶어요. 아, 노코멘트. 지금 신입이 이제 첫 직장이신 거죠? 아니요, 그건 어, 아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좀 아, 지금 제가 그러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입이라고 했을 때, 원래 제가 2002년도에 은행이었잖아요. 은행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초봉이 얼마였냐면, 은행은 좀 높았잖아요. 초봉이 4,800이었거든요. 높았죠. 지금 난 깜짝 놀란 게, 지금 초봉이 4,800이 안 된다는 게 깜짝 놀랐어. 오고 어, 은행들은 그렇죠. 근데 일반 스타트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법인들, 그리고 대기업을 들어가도 연봉이 차장, 부지점장 가도 연봉 테이블은 8천도 안 넘어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당연히 그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직원들을 뽑아보고 그 연봉 테이블이 전 더 드리고 싶은데 어깨 표준이라고 보는 것들이 그래도 아직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천차만별이겠는데 3천에서 5천까지는 다 커버가 돼요. 3천으로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그 당시에 4,800을 받았는데 사실 2002년도잖아요. 아니 2009년도구나. 2009년도 행번이니까 10년이 넘었고 10몇 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4,800에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더 올라가야지. 안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초봉이 6천 정도면은 그래도 6천에도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 높았다고 했죠. 4,800 받을 때 예전에 다른 기업들은 3,500 그래도 4천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인플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적정 가치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4천에서 5천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줘요, 실제로. 근데 데이터 직구는 더 많이 줘요. 이거는 그래도 데이터를 하라고 제가 조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IT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조카도 지금 IT를 하거든요. 프론트만 하다가 얘가 좀 많이 팽당하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제 회사에 뽑아주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다른 데 잘 갔어요. 근데 자기가 백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풀스택으로. 근데 자기 연봉이 그 전에, 프론트였는데, 제가 이력서 한번 보내봐라고 했거든요. 연락을 그 전에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력서를 봤는데 3년 차, 3년 차인데 연봉이 3천 얼마를 받고 있어요. 개발자인데. 프론트. 진짜 작죠. 3년 차인데.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얼마에 받아가냐면 5,300에 갔어요. 엄청 많이 올렸죠. 보통 이직을 하면 연봉 상승률이 제일 많이, 정말 성공한 케이스다. 자기 연봉이 20%거든요. 그건 정말 이직의 신이라고 할 정도 잘 받은 거고, 보통은 우리 한 직장에 1년 단위로 올라갈 때 연봉 상승률이 5% 이하인데 3%에서 5%? 실적 좋으면 좀 7%까지 가는데 그거 감안한 바 똑같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3천만 원이면 한 3, 400? 이 정도죠. 만약에 1억이면은 1천만 원짜리 올라가지만 네, 그 정도로밖에 못 올리는 게 현실인데 자기 가격을 그대로 찾아간 거지. 이제부터 다시 리셋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업계 표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자기의 적정선은 정해놔야 돼요. 그냥 지금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전 3천도 괜찮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끝까지 자존심 고집을 피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의 가치를 좀 빨리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사 선택할 때 아까 지리적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중요한 건 그렇게 지리적인 위치를 생각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직을 왜,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을 왜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을 들어가냐 스타트업을 들어가냐인데 저는 대기업도 좋지만 스타트업도 들어가서 쌓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자, 본인이 경력 쌓는 동안에 회사가 무너질까? 회사가 자기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무너질까? 아니잖아요. 자, 미니멈으로 1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까운 회사라고 해서 회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을 많이 들어가서 불안하다 싶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기업은 이미 검증이 돼 있으니까 오랫동안 계속 살아왔잖아요. 얘들은. 그래도 뭐 내가 다닐 동안 10년 안에는 안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스타트업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데이터 테크 그런 회사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회사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본인만의 회사를 보는 루트는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 아무리 임원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도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 퍼포먼스를 감안해서 이 회사를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월 캐시번이 이 회사가 돌아갈 때 투자 유치 금액이나 이런 거 판단했을 때 적어도 한 6, 7개월은 있어야 내가 그 사이에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경력직이 아니고 이직자도 아니고 신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 회사가 내가 1년 동안 여기 들어와서 뭘 배울 수 있을까?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사이에 회사가 없어지지 않겠지? 딱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도 예? 그리고 없어지지 않겠지도 그렇고 이 회사가 빌런들이 많은가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재무제표들 여기 경영정보학과니까 재무제표는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얘들이 지금 캐시가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자 뱅크샐러드 쳤어. 제가 예시로 내가 검색을 했거든요. 뱅크샐러드에서 감사보고서 나왔죠. 이 감사보고서에 손익계산서만 좀 들고 왔는데 이 재무제표 다 있어요. 현금흐름표.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현금흐름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유전자 키트를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어, 그 상황을 보고 자 얘네들이 지금 여기 항목비 나오죠. 제가 왜 손익계산서를 봤냐면 얘네들이 얼마나 자본금을 지금 투자금을 받아서 얼마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조예요. 투명하지 감사보고서가.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가 외감 대상인 대상인 것도 있고 금융을 하는 애들은 이 대상을 받게 외감법인이 아니더라도 외감은 외부 감사거든요. 자본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외부 감사를 1년 동안 매일 회계법인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금융하는 회사들은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외감 법인이 아니더라도 전자공시에 올려라. 그렇게 하면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실행된 회사 지금 이만큼이죠? 100만, 10만, 10억, 15억이죠? 20억. 복리후생비가 20억. 자, 적대비는 뭐 작더라도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업비용하고 급여가 이 정도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수익이 지금 수익을 자르는 것 같은데 수익 구조에 수익도 안 나오는데 지금 복리후생비하고 이게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20억씩. 자, 여기 20억이고 자, 월로 나가는 거 지금 퇴직은 퇴직할 때만 있습니다. 자, 급여 14, 15억 가까이 되죠. 복리후생비 20억인데 연간으로 따졌을 때 나눠서 20억을 나눠버리면 12개월에 한 1, 2억은 월 단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급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들 캐시본은 월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얘가 투자를 만약에 20억을 받았어요. 제가 한 50억 받았댔잖아요. 50억 받았을 때 1년에 월 캐시본이 한 2억 정도 되면 24억 날리는 거예요. 수익 없이 나간다고 하면. 24억 날리는 건 금방 되는 거고. 근데 그린랩스나 얘네들은 몇백억을 받았는데 월 캐시본이 걔네들이 40억이었거든요. 월 캐시본이. 그러면 1년에 500억을 날리는 거예요. 수익이 없고 걔네들 원래 역마진 구조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의 회 같은 경우 신선도를 위해서 정말 무리한 그런 걸로 하다가 월 캐시본이 그 정도 나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건 방만한 경영이었고 임원들 급여도 엄청나게 좋고 인센티브도 지금 그냥 그때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눈을 키워야 돼요. 들어갈 때 저는 적어도 이 회사 들어갈 때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파악하게 돼요. 근데 비상장인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은 재무제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면접 봤을 때 만약에 먼저 1차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재무구조나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본인의 기득권을 좀 찾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혁신의 수. 제가 이 대단한 회사라고 했죠. 더 VC를 웹크롤링해서 만든 건데, 자, 이거는,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자, 뱅크샐러드를 조회를 하면, 여기도 똑같아요. 크런치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크런치베이스하고 그림도 유사하죠. 약간. 근데 느낌은 깔끔하게 만들었고, 상장, 비상장, 자본금, 고용인원 141명, 누적 투자의 투자 유치 다 나오죠. 자, 다 나오죠? 자, 조직 분석에 고용 현황 나오죠. 137명에 7월 입사자 1명, 퇴사자 6명, 연간 퇴사자 60명.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뒤늦게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저게 왜냐면 여기 국민연금에서 가져오는 게 아마 호출했을 때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얘들 업데이트를 늦게 해버리면 플롤링으로 해놔도 실시간 반영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차는 있지만 대략적인 얘네들이 얘 조직은 이렇구나. 그거 한번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 얘네들 선택을 하면 뱅크샐러드의 동종 업계의 경쟁사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뱅크샐러드하고 비슷한 업종의 이쪽의 커리어를 내가 쌓고 싶다 할 때 그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용하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여기서, 자, 이거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냈죠. 이거 자플래시 들어가서 후기 보시는 분. 역시. 자, 이거 근데, 어, 남겨두고 왔어요? 제가 경영진 입장으로서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괜히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받아서 직원들이 봤을 때, 퇴사할 때, 자기가 열받아 쓴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90%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막 쓰면 삭제되고. 맞아요. 제가 여기 보였잖아요. 여기. 보시죠. 이런 회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저기 익명의 글들을 계속 올리는데 신고해서 계속 하는데 저게 지우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초반에 많이 지우다가 그다음부터는 회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사실 나도 목수로 좀, 네, 올라가는 게좀 하려고.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지웠잖아요. 5.0을 이 회사가 적었고요. 그래서 5.0 막 기업 제가 글도 네, 있고. 이거 회사 이름 일부러 제가 지었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도리지만 왜냐면 모든 직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잡으려고 하지만 개개인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진짜 돈 안 쓰게 해준다? 복화지원 편의점 뭐 이런 복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 커피챗부터 시작해서 정신병으로 돈도 한다. 이게 왜냐면 자 같은 팀들 너무 좋아. 사람들 진짜 좋거든. 소통이 열린 듯 하지만 결정과 방향은 임원진들이 다 한다. 자, 부서별로 다르지만 뭐 다 장점 있죠. 자, 입주하는 거 다 했는데 고인물들이 업무 추진에 도움은 안 되고 이거 너무 와닿는데 자, 감정 조절 못하는 직원들을 안 자르고 엄한 사람들만 자기 발로 나와요. 맞죠? 자, 수평적인 직급화에 이거 전부 다 이게 제가 왜 이것만 발라서 들고 왔냐면 다 와닿잖아요. 일하신 분들은. 근데 어, 여기에 가장 기초하는 부분은 마이크로 매니징이에요.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려면 권한 이양이 확실히 하게 돼야 되고 뽑은 사람들을 믿어주고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초 단위를 쪼개가지고 얘가 일하는 퍼포먼스를 계산해서 산출되게끔 보는 게 스타트업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의 대표가 처음에 자기 돈을 태우고 투자 유치를 했어. 그래서 인원을 뽑았어. 처음엔 여유 있었어. 스타트업의 복지와 아주 뭐 좋은 소통이 열려있다 이걸 했는데 들어왔을 때 갑자기 월 캐시본을 생각하면 돈이 계속 줄어드는데 수익은 안 나.
그러면서 마이크로 매니징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아니게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좀 MBTI로 말하면 요즘 MBTI로 말하면 그 ESTJ 잠깐만 저 ESTJ 드실 분 있으세요? 예 ESTJ 하고 ENTJ 예. 그러니까 TJ만 그러니까 EN 중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근데 그 특히 남성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로 매니징의 끝을 보이시는 제가 제 주변에 아는 대표님도 많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 매니징의 뜻은 당연히 자기 밑에 있는 뭐 제가 만약에 대표가 아니니까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경영진들한테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대표이사가 자기가 못 견뎌서 직원들 하나하나를 쪼개가지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요. 그러면 라인 매니저가 만약에 제 밑에 라인 매니저가 있어요. 제가 라인 매니저고 제 밑에 애들의 전략 쪽에 만약에 예를 들면 한 5명이 있는데 본부장까지 치면은 그러면 내가 얘들한테 얘기하고 다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땐 자기는 나를 마이크로 매니징 해놓고 예를 들면 따로 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한다 치고 여기서 또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저런 이 말을 남기고 나가십니다.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말을 하고 나가요. 싫어.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쓰면 저분은 아마 저기 이제 나오시면 슬랙이나 노션이나 많이 써봤죠.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메신저 안 썼어요? 왜냐면 슬랙이나 카카오톡 같은 비슷한 건데 협업 툴이에요. 그게 주말에도 울리기 시작하고 다 그래요. 근데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다. 저희 회사는 안 그랬고요. 메신저 따로 있는데 네. 웨이브 단톡방 만들어서 뭐라 해가지고 올릴 것 같았어.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회사를 들어갈 때 이 회사를 봤어요.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갈 거예요? 두렵긴 하지만 만약 이 회사에서 내가 배울 게 있다 들어가야지.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직은 또 다른 이직을 낳지만 이직을 할 때 의미 있는 이직이 되려면 자 이거를 판단하고 알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걸 안 보고 그냥 들어가서 정신병 걸리는 거하고 들어가서 정신병 걸리고 천지 차이랄까? 안 그래요? 제가 만약 경영진으로 했을 때 회사를 선택했어요. 진짜 정치가 막 파벌이 연연하고 완전 뭐 난리도 아닌 이런 이상한 곳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아, 나 여기 이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들어가야지. 어이, 많이 당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플래닛에 이게 아마 월 정액권 써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리뷰를 달아서 하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쪽 그 어디지? 혁신의 숲 말씀드렸던 여기 여기서 동종업계 쪽 관련된 자기 커리어에 맞는 회사를 보고 난 다음에 회사의 숏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 숏리스트 만들고 그 회사에서 공부하는 것들 보면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잡 디스크립션 종의 JD 쪽에서 아레나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이 회사가 어떤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만약 IT 인원이 갑자기 2명이 막 엄청나게 뽑고 디자인을 뽑고 이러면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잡분해니까지 봤어요. 그럼 이 회사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냐면 진행을 하다가 애들이 IT 팀원들하고 다 나갔거나 뭐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저 퇴사자 다 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을 때 아, 이 회사는 문제가 있네? 이라고 말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와, 이 회사 들어가면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가 취업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쟤네들은 절실하거든. 인력에 대해서.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만 퍼포먼스 보이면 되겠다. 아니면 거기서 내가 힘든 게 뻔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원 안 하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기회를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같은 이
자플레닛을 왜 제가 굳이 보여드리냐면, 왜 보여드리냐? 안 좋은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대부분 장단점 다 있어요. 진짜. 근데 단점은 비슷한 것들만 제가 지금 발췌해왔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욕도 많이 있어요. 정말 보면. 아마 토스는 초반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을걸요? 새벽 3, 4시까지. 거기는 대표가 마이크로 매니징 안 하잖아요. 직원들이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서로가. 그게 근데 오히려 지금의 토스를 만든 원동력이 됐지만, 자, 토스를 선택할 때 저희 때는 토스를, 저도 오프로 많이 와서 토스를 받는데, 연봉은 제가 받는 연봉 2배를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토스를 선택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새벽 3, 4시까지 일을 하고 내가 단기에 젊은 시간에 한 10년, 한 5년? 5년 안에 돈 바짝 땡기고 나오자. 이런 사람들은 토스 가요. 그런 사람들이 5년 동안 돈을 바짝 땡긴 것도 있지만 본인의 퍼포먼스를 내서 거기에 네임밸류가 이걸 갖고 지금 거기에서 피올라 했던 젊은 친구가 제보다, 제보다 2살 어리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하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어, 새벽 3시가,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본인의 선택과는 제가 이걸 계속 왜 보여드냐면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개개인마다 성격이 다 틀린데 그 사람들 다 만족시켜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들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시기에 견딜 수, 정신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병이 올 때쯤 돼서 자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채우던가 본인이 하기 나름이니까 알고 모르고 자기가 크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래서 데이터를 확실하게 좀 서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라는 거죠.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저는 이제 초기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공채할 때 저희는 좋은 거 없어요. 그냥 선배들과의 대화, 선배들만 찾아다녔거든.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리고 취업을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취업 못한다는 건 대기업에 못한다는 뜻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 가고 싶어도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갈 데 엄청 많아요. 근데 만약에 뭐 진짜 이름 없는 회사다. 잠깐 들어왔는데 쪽팔려서 막 이 생각으로 인생 살 거 아니지. 거기서 1년 있다가 더 좋은 회사 가서 그때부터 리멤버의 명함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픈시키면.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너무 그 쪽팔리게 만들지 마시고 더 많이 찾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면접을 지금 10분 남았는데, 자, 면접을 볼 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제가 판단하면, 지금 제가 이건 국한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IT를 갈지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지금 준비한다 대학생이라면 공모를 준비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만의 퍼포먼스를 어치브먼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실전. 제 대표적인 거는 인턴을 했으면 좋겠고, 인턴을 3개월짜리 쪼개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은, 면접 때 봤던 분들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다 나오신 분인데, 한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어요. 인턴만 2년을 했어요. 인턴만. 졸업해가지고. 근데 인턴을 만약에 하면 최장 6개월이거든요. 3개월, 보통 쇼텀으로 3개월. 그러면 2년을 했다는 건 몇 개 회사 하겠어요? 한 5개, 한 총 10개죠. 1년에 한 3, 4개, 4개 정도라고 치면. 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짠하긴 했죠. 왜냐면 처음 해봤을 때 이렇게 좋은 인재가 인턴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구나. 서울에 있는 애들이. 근데 두 번째는 일반 공모전이나 스펙 엄청 좋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잘 짜여진 만들어진 친구와 인턴을 2년 했던, 2년은 늦췄지만 인턴을 2년 했던 친구들을 대거 채용을 했어요. 그건 한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스타트업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제일 많이 지원하는 애들이 해외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영어 완전 네이티브거든요. 해외에 심지어 또 뉴욕에 있는 주립대학이야.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걔네들 취업이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영어만 하거든.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걔들 어떻게 했어요? 영어를 시켜야 되는데 콩쿠르 할 때만 잠깐 옆에서 근데 걔네들이 MI를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마켓 인텔리전스를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럼 걔네들 뽑을까? 안 뽑아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대 나온 친구 좀 떨어진 부산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부산대가 부산대 나온 친구 중에 차라리 그냥 공모전을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인턴을 좀 했다던가 그렇게 한 애들 그런 애들 뽑지 나머지는 절대 안 뽑니다. 아예 서류에서 공모전하고 이렇게 스펙 좋은 애들, 학교 좋은 애들은 이제는 예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훨씬 더 좋으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여기 취업 트렌드 할 때 목표 설정 면접에서 지금 하는 내용들 제가 간단히 추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경험해 보았으면 열심히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열심히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군대 용어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지금 요즘도 지금 MZ 분들 들어오신 분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거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건 오케이. 예전에 인큐베이팅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은 진짜 잘해야 될 때라는 말이 본인이 배웠던 걸 바로 지금 현장에 접목시켜 줄 수 있는 경영직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든지 프로젝트는 제가 공모전이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본인의 아레나를 들고 왔을 때 신입 때 내가 마케팅 부서에서 지원했는데 마케팅 뭐 했어? 그럼 공모전? 아니지. 차라리 뭐 자원봉사라든지 어디 어떤 간접적으로 마케팅을 내가 차라리 그냥 가판대 열어가지고 마케팅을 해봤다. 이게 낫지. 안 먹혀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을 했던 걸 가지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냈는지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걸 듣고 싶은 거지 다른 건 절대 안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인턴이면 좋고 인턴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아무리 뭐 리서치만 하고 뭐 A4 용지만 갖다 날라도 거기서 보고 듣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면접 때 진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권하고 자 여기도 또 나오죠. 데이터를 읽을 줄 아니까 단순 서치가 아니라 리서치를 잘해야 돼요. 이 말이 참 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정보는 많아요. 정보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공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 노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늘려야 된다. 그냥 뭐 지금 아까 같은 데이터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했어요. 시장 규모가 23조고 거기 안에 한 몇 프로가 이 정도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걸로 가져오면 안 해. 대표들이 요즘은 자기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하면 다 했지. 옛날에는. 근데 대표는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밑에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런데 이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직원들 좋아하지. 그게 틀릴지언정 데이터로. 그래서 단순 서치나 리서치를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렸던 산업, 회사,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데 아까 회사를 들어갈 때 채용 공고를 계속 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들 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제일 많이 저는 다 줄였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 보통 저희가 면접 들어가면 면접 질문할 그 항목이 한 20 정도, 20개가 있거든요. MBTI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인성에 MBTI에 뭐 대답하면 그 다음부터 뭐 치고 들어가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서치 폼에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할 때 정확한 답을 얘기를 하면 그게 더 바로 티나서 오히려 감점 요인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그냥 제가 면접관 들어갔을 때도 느끼는 반감이고 제일 지금 이 세 가지를 좀 제가 추천 좀 해놨는데 색깔로 조직의 팀을 위해서 희생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본인들의 역량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산하는 경험 여기 있죠 자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그 결론은 스타트업이든 요즘 대기업에서 볼 때
혼자 독자적으로 일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진짜. 요즘 MZ 특성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만 하고 간다 이것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호흡을 할 때 자기네들이 매트릭스 구조, 그다음에 에자일 방식으로 일할 때 얼마나 호환 가능한지를 보는 거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론트엔드를 쓰다가 백엔드를 쓸 수 있어요. 조직에서는.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으로 들어왔다가 나 기획이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무조건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안 두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는 게 요즘은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자 신입이기 때문에 커리어를 안 봐요. 다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의 마인드와 열정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을 또박또박 사투리를 쓰거나 표준을 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얘가 진짜 경험했나?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 저도 면접을 많이 들어가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력서에 쓴 게 사실인지를 참여도가 몇 프로고 프로젝트 뭐 몇 프로 했는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참여도가 100%래. 바로 물어보지. 이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뭐 했는지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냥 뭐 외우는데 티가 바로 나고 그런 애들은 바로 그냥 저희는 아웃이에요. 그 회사 조직 생활할 때 무조건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가장 많이 보는 게 제일 많이 질문 나올 거예요. 본인이 삶에 있어가지고 성공한 점과 많이 실패를 한 게 있어요. 경험을 얘기해 보라고 하고 실패한 게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극복한 사례 그걸 왜 물어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자기가 그냥 실제로 아무거나 실제로 경험한 거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거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얘가 어떠한 상황에도 순발력 있고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는 거지.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프로젝트에 뭐 이 싸움이 나가지고 뭐 제가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진부한 그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갔는데 길을 잃었다. 지갑도 다 털렸다. 뭐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경찰서에 가서 뭔가를 했고 이런 순서대로의 어떤 자기나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를 보는 거지. 그럼 자 그거를 왜 보냐면 신입들은 들어오면 순발력을 보고 얘네들이 대처하는 능력을 보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은 아직 제가 경험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신입 직원들을 제가 많이 뽑아보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개판이에요. 제가 라떼라는 말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는데 아 요즘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줘요. 왜냐면 이분들은 정말 정말 편하게 있다가 가시거든요. 그리고 맨날 술만 사달라고요. 그리고 또 술은 또 엄청 잘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갔다 오겠다고 술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같이 회식을 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그건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데 일을 또 그렇게 해요. 본인이. 그러면 안 된다. 처음 해봤을 때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회사를 볼 때 아 내가 이거는 직접 봤을 때 얘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할 수 있겠구나를 보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능력 없어도 돼. 그냥 그 솔루션을 하는 인사이트 정도 경험을 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저는 좀 무조건 뽑고 다른 사람도 뽑는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 포인트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5분 좀 초과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만 알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말을 못해도 아까 키워드 어느 정도 알고 자, 솔루션, 아레나, 액션 플랜 자, 이거 다 나오는 질문인데 이거를 정말 질문을 다 해봤는데 말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진짜 한 2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두 명? 근데 그런 애들은 무조건 뽑죠. 자, 솔루션은 자기가 경험한 거 정말 진솔하게 어느 정도 했던 애들. 아레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기업 정보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 찾아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JD가 어떤지 보고, 자, JD를 그 회사에 내가 찾는 JD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채용하는 다른
그 JD들 있죠. 얘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찾아봤을 때 얘들이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IT가 몇 명 필요하고 몇 명 필요한데 다 뽑히는 경우도 있고 다 나간다. 그럼 여기 완전 대거 그냥 새로운 애들로 갈아치우는 건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를 아레나를 들고 갈 수 있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인더스트리 구애 없이 본인이 봤을 때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요 물어보고 너희 아레나에서 아까 말한 핵심 용어가 뭔데? 그 다음에 액션 플랜. 너 회사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기여할 건데? 자 그러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본인의 아레나에만 어떤 게 있는데 아까 말했죠. 이 회사가 지금 해외 성공을 하는데 인원이 빠졌어. 어느 정도 유추되잖아요. 느낌 오잖아. 기사 봤을 때 신사업을 한다고 하고. 야, 그럼 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신사업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IT는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뭘 해보겠다. 저는 이 정도의 관심 있는 코리어가 있는데 이쪽까지 커버리지 않고 뭔가를 해보겠다. 생각을 한 티가 바로 나잖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제가 처음부터 아까 잡을 보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80% 면접에서는 합격을 한다라고 보고 신입 면접은 이직 면접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일단 이 부분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과 자기 목표는 확실히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을 감안한 자기의 목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급하게 요청을 받아서 아마 여기 공화대에서 사실 저는 서울에 많이 취업도 많이 되고 서울에 기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븐 AM 들어보신 분 있어요? 세븐 7시 그거 인스타에 부산에 요즘 막 은행 금융권 취업 쪽 컨설팅 해주고 막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구나. 어,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아는 선배님도 그걸 하고 있어요. 금융권 쪽에. 근데 그게 돈이 비싸요. 컨설팅 받는데 저는 그 정도의 돈을 들어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거나 금융권에 그건 금융권에 좀 특화돼 있어서 은행 쪽에 관심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따로 DM 뭐 연락을 주시면 그쪽에 무료로 아니면 완전히 제가 좀 얘기 잘 해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이미 오기 전에 혹시나 내가 오늘 강의 우리 저기 후배들과 하는데 서울 쪽이 그래서 좀 도움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고 저희 회사도 지금 사실 제가 신규 법인한다고 했잖아요. 채용 연계형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 좋은 대학교 애들을 제가 뽑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뭐 어차피 인턴이니까 저희 학교 후배들님들 저 동아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쪽에 와서 기회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얘기를 하고 이후에 좀 많이 디벨롭을 할 거니까 혹시나 제가 마지막에 그 이메일하고 저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서울이든 해외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서 지금 18년을 롱런하면서 저쪽에 있으니까 제가 되는데 여러분도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 좋은 조건이고 좋은 정보의 바닷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갖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